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8월 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노백국지 하나 골랐는데요. 사진이 좀 묘하죠. 아마 보신 분보다는 안 보셨던 분들이 좀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쯤부터 나온 사진이긴 해요. 일본 사진입니다. 케찹이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여기서 제가 총체적이라고 말하는 기준을 여러분이 납득이 되시는지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오늘 이제 그런 기사 나왔죠. 일본 재무성 장관이 미국과 같이 엔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 개입을 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밑이라는 부분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왜 개입을 했느냐. 그건 당연하겠죠. 위험하니까. 자, 경제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일본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지금 통상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30년 동안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빚을 내서 그것을 버텨왔어요. 돈을 뿌리면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부채 절대 액수는 엄청나죠. 그리고 거기는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라는 형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거의 자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국인들이.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까, 약간 그 무협지적인 전문 용어를 써보자면 동기어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국민들은 일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체질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도 많이 약해졌죠. 구 소련을 무찌른 다음에 한 30년 지나서 샴페인 터뜨린 게 한 10년 터뜨린 다음,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이고, 중국이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발로 짓밟아 누르려고 했지만 버티고 올라오니까 결국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소리 소문도 안 나게. 자, 그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환율 문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환율이 안정되고 있거든요. 우리 1,5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00원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우리는 극복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할 말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그리고 이때까지 평생 모셔왔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셔왔던 미국이 가짜않게 본다는 거죠. 일본을. 이제는 짐덩이가 됐어요. 미국에. 자, 그런 게 경제적 부분이라면 정치적 부분에서는 그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민당 일당 독재가 오래돼온 관계로 야당이라는 것은 명목상 야당이지 사실 실질적 야당 역할을 못해요. 그건 일본 국민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야당을 한테 기회를 줬고 균형감을 마련해 주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너희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진돗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거죠. 자민당 독재,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냥 위축돼 있다. 앞으로 개선될 비전이 안 보인다. 짐덩이가 되고 있다. 자, 거기다가 자연까지 놓였는지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난카이 대지진으로 가는 전조 일수가 충분히 있다. 난카이 대지진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삼각포화를 먹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태 이제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국제정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이제 간접적인 짐작에 의존했던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내부의 의견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더 살벌합니다. 더 드라마틱하고. 자, 2월 말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협상 잘하다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금값의 폭등하고 상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환율 문제도 보면 그래요. 일본은 환율이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는 1,500 몇십 원대에서 내려왔다는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올라갔어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입한 겁니다. 미국이 밉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
케찹 사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케찹 사진이죠. 이게 보십시오. 2026년 7월 사진인데 같은 케찹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의 포장지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이게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알료를 만드는 염색약을 만드는 나프타, 납사라고도 하기도 하는, 나일론에 몰리기도 하고, 그게 원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으로 우리도 나프타 문제가 언급이 돼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뭐 정부 대책 회의도 하고 어째 넘어가고 지금 사실 안정된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이 아르헨티나 가서도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해결해냈는데 일본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케찹 포장지에 들어갈 염료가 부족해서 5분의 1만 디자인을 저렇게 한 거예요. 만화 같은 일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좀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이신 분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요 이야기를 오늘 먼저 들었어요. 이게 위에가 이제 제법 유명한 감자칩이 모였는데, 감자칩 브랜드 이름이 갈비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 갈비랑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원래 봉지의 색깔들 디자인이 맛의 종류에 따라서 위에 이제 세 가지 색깔이에요. 빨강색, 노란색, 그리고 옅은 노란색. 근데 그게 전부 다 흑백으로 바뀐 거예요. 흑백으로. 밑에 끝으로. 이게 5월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달에. 자, 이제 컬러를 흑백으로 바꾸게 되면은, 한 절반 이상의 염료가 줄어든대요. 그만큼 나프타 공급이 간당간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는 언급됐지만 이 정도까지 발생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요. 일본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원유 재고라는 부분이. 자, 그때를 생각하면 원유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자기 본인들의 원유 재고량은 충분하다. 비축량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내부 제보도 없고. 근데 원유를 정류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인 나프타를 이용한 이런 제품에 쓸 나프타가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원유 재고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문제를 없다는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속이고 있다는 것인데 많은 일본인들과 일본의 언론들이 이걸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더더욱 만화 같아요. 그 중에 한 제품이 이거는 준 줄라이니까 7월 달이네요. 7월 초에는 나프타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앞면만 컬러로 바꾸고 뒷면은 흑백을 유지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할 때 그 절망적인 느낌, 나프타가 얼마나 귀했으면 이렇게 어중간한 형태까지 만들어냈을까. 아까 보신 케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도표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프루그라라는 것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거는 이제 금년 7월에 나온 건데 원래 식대로 완전히 컬러로 다 돌아왔다. 그 다음 밑에 포테토 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는 몇 가지는 앞면만 있다. 예, 뒷면만 있는 거는 없다 이제. 자, 앞뒤가 다 흑백인 것은 없다.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거의 현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이 이후 한 달쯤 지난 거잖아요. 지금 8월달이니까. 이거가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고도 우리 언론에 이런 게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본의 난맥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교부 장관 차원에서 이러한 외교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미국의 묵인 하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우리 유조선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크게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UAE나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또 공급해 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해결이 된 거예요. 아마 비추기는 손도 안 댔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담합한 정유사들 또 혼내줬죠. 일본은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이런 기색이 보였으면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호재인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들끓지 않는다. 그 와중에 지진까지 맞았다. 이게 일본의 현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완전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다카이치는 감각이 없다. 제가 예전부터 첫인상 보고 말씀드렸지만 깜이 아니다. 깜이 아니다. 아베는 자기한테 기별 안 하고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트럼프에 노해서 우리 남한에다가 반도체 소부장 공격을 감행했고, 기시다는 어리숙한 윤석열을 꼬셔가지고 내란을 부추겼어요. 다까지는 중국을 건드리겠다고 하고 그 다른 어떤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일본 내에는 마련되어 있어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야당이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다카이치의 은행이 오히려 뭐라고 할까, 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희한한 일을 부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테나를 분명히 세우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런 기사들이 처음에 난 게 보면 5월 15일 이럴 때 났어요. 이 밑에 내용은 전부 다 이거예요. 14개의 인기 제품들이 잠정적으로 흑백으로 바꿨다, 포장지를. 이건 큰 초대형 사건이죠, 이런 게. 예, 저는 아직도 그 얘기 나요. 이날 나경원이 코로나 초기에 일본의 대응이 훨씬 뛰어나다면서 칭찬하면서 우리도 일본 방식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면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를 다그치던 그게 언급이 해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데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잉커의 원료인 나프타가 부족해서 그랬다. 자, 제가 좀 이따 다음 장에서 소개드릴 그 언급을 따르자면은 건설 현장도 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페인트를 녹일 때 쓰는 것도 나프타로 만든대요. 그게 뭐 벤젠이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용매 있죠. 그 용매가 부족하죠. 그건 이해가 돼요, 이제는. 감자칩에 포장지를 인쇄할 염료도 부족한데 페인트 대량으로 녹여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더더욱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설 현장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아직 다카이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러지만 60%던가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는 윤석열이 둘, 셋씩 연속으로 나와도 그냥 잘 지나갈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안으로. 자, 정치적 여건을 한번 볼게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약간 유럽 좌파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유럽 좌파 맞아요. 파스칼 로타즈라는 스위스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는 뭘로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토대학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그리고 오른쪽에 아야 이케가메라는, 여기도 교토대 교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들을만 했습니다. 예, 제가 주요 사안 정리한 거 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카이치 원유 재고가 넉넉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데이터 제시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케가메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느냐, 좀 초코칩이 갑자기 여러분, 내가 뭐 하니칩인가요? 아마 골드 하니칩이 이제 인기 있는 거 있죠. 그거를 갔는데 지금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사러 갔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흑백으로 바뀌어 있다. 편의점에 갔더니 흑백으로 바뀌어 있다. 그거 대스특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을 그렇게 해놓고 그런 나프타를 생산하는 원유는 비축분 충분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발칵 뒤집히겠죠. 근데 일본은 발칵 안 뒤집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아까 이제 외교부 장관 차원에서 이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배를 들여왔다. 그런 거 배 한 척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며칠설 원유가 확보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비축분에 손을 대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생채기가 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앞서서 항상 그런 주장을 해왔죠. 아시아 최고의 국가고 가장 먼저 서구화된 국가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또 자부하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란과 접촉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이케가미의 주장입니다. 예, 제가 아주 정황을 봤을 때는 사실이에요. 좀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입도 빵긋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 정유 회사 차원에서 이란도 접촉하고 러시아도 접촉하면서 그 수익 가능성을 타진했다. 몇몇 성공한 건도 있었지만 전체 분위기를 바꿀 정도로는 못됐다. 감자칩 포장지가 바뀔 정도에까지 영향을 못 줬다. 엄청나게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과의 일본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찍소리도 못하냐? 다카이치가 지금 트럼프한테 그런 데 관련해서 나한테 좀 도와다오라고 말할 형편이 전혀 못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앞뒤 정황을 보면은 또 그들이 보지 않는 시각을 저는 또 나름 반대쪽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어울려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할 수, 바보짓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세계 정세의 어두, 우리는 안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를 비롯해서 입이 닳도록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열망과 유연함이 대단하다. 그렇게 강권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뒤집어 엎겠다고 최고 권력자가 행동한 것을 갈아엎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국민의 힘이에요. 우리의 특질이에요. 그게. 일본은 그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카이치가 몇 가지, 3가지 정도의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들이 진짜 희한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이게 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2 수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2의 수도, 지금 도쿄가 수도라고 보고 제2의 수도가 될 만한 나라들, 도시들을 지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일본 정치판의 어두운 면을 보게 돼요. 일본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게 몇몇 뭐 도요타나 몇몇 자동차 업계도 지금 도요타밖에 안 남았잖아요. 닛산과 혼다 많이 죽었잖아요. 반도체 업체도 다 죽었고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일본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일본 국민의 저축을 나라가 빌려다가 그 기업한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에 가장 강하다. 그걸 30년을 해왔다. 이제 모든 게 여기 익어 있다. 정부가 안 나서면 지금 기업이 다 죽는다. 그래서 자민당은 어차피 회전문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연고지에다가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뭐 신간세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개발이 되고 그 이익이 생기고 그 개발하는 데는 다시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돈이 확장되지는 않아요. 빚만 늘어요.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오사카 지역 같은 데서 계속 우리를 제2의 수도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로 지정이 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광주 호남 통합했더니 뭐 정부에서 돈을 얼마 주기로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은 되게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 비정상이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된 상태로 그렇게 해주면은, 후보군을 여러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이 헌법이다. 헌법인지, 뭐 수도 서울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노무현 때 뭐 헌법 소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공식으로 도쿄가 수도가 아니래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제2의 수도는 무슨 말이냐? 돈놀이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민당 독재의 현실이에요. 저도 요즘 기장 군수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군수가 3연임인가 4연임인가 했더라고요. 너무나 막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발생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전후 자민당 일당 독재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자민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일본의 관여, 그게 통치라고 해야 되겠죠. 성전국으로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고 그 다음 친일파들을 그대로 온건히 수용한 것처럼.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패키지로 봤거든요. 같은 식으로 계속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한국과 일본에 새롭게 생성되는 정치 구도는 미국이 관리하기 좋은 형태로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이제 자민당이 한 70, 80년 해오고 있었고, 대신 또 미국이 먹을 것도 주죠. 그게 미국의 지혜로움이거든요. 먹을 걸 줘서 자신들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을 시키면서 살림살이를 올려놨죠. 자, 그러면서 그들 정권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지배체제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 일본은 그런 식으로 오다가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잘랐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엔화 절상이죠. 중국에도 요구했던 거. 위안화 절상. 중국 거부했죠. 그때부터 대결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그게 한 20년 됐을 거예요. 중국 거는. 일본은 그때 뭐 수용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 40년. 이 이깨감에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체질이 급격히 이제 약화되어 있는 상태로 왔죠.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도 개발 독재라는 것이 미국이 우리한테 먹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미국의 뭐 월마트나 마트에 가면 중국 제품, 그다음 베트남 제품, 좀 이따 인도 제품 이런 게 들어오겠지만 7, 80년대 정도 우리 제품이었고 그전에는 일본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컸는데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대단해요. 미국도 예상 밖이라는 거예요. 독재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먹고 살기는 좋아졌더라도 안 돼요. 민주주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재 정권도 다루기도 또 어려워요. 미국 말 잘 듣지도 않아요. 지금 왜 할 거 여러 건이 다 있죠. 그래서 되게 독특한 국가거든요. 근데 그 독특함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적인 힘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한국이 미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최소한 미국 엘리트들은, 최고 엘리트들은 쭉 봐왔어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거예요. 모든 걸 한국에 몰아줬잖아요. AI 관련해서. 일본은 그냥 손가락만 빨았어요. 정말로. 짠맛마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외환 위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일본의 위상이 미국 다음 일본이 아니구나. 많이 나오는 엔화가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앞으로 원화가 안전자산이 되겠다.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환이. 그 과정에서 이래 된 거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어제는 제가 평등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본과는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돼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다 신이에요. 왕이에요. 자,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런 말 일본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게 많은 걸 설명해줘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먹고 있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거다, 지금 상당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큰 패착은 좀 이따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말에 다카이치가 중국이 대만에 개입을 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하게 해서 현재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우리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트럼프가 이미 당선됐고, 이미 그 1년 전부터, 기시다 시절부터 중국과는 더 이상 군사적 대결 국면이 아니라 외교와 경쟁의 국면으로 돌입한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은 중국 방문을 이제 예정하면서 일정을 조절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 분위기로 다 몰아가고 있는데 다카이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이나 트럼프가 보기에 다카이치가 곤란한 점은, 희한한 점은 뭐냐면, 저기 뒤에 무슨 밑도 끝, 무슨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가 간파가 안 되는, 거기에서 나온 전략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뭘 몰라서 그냥 하는 발언인지, 그냥 단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부류구충이, 왜냐면 자민당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부류에 속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들 지지층한테 그냥 좋아하는 말 해주는 것인지,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봐요. 전략적인 고민은 없어요. 왜? 미국한테 손해나는 일이거든요. 중국하고 전쟁하겠다고 한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깨감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본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밀접한데 중국은 일본 없이도 살 수 있다. 일본은 중국 없으면 못 산다 경제적으로. 이야기가 그냥 나와요 여기서. 근데 그 발언을 하고 미국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다. 그 발언을 한 번 정도 더 했는데 그 이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독도도 막 언급하고 할 때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고 나서 군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솔직히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한테 힘을 많이 몰아주는데 한국의 엘리트들이 보기에 일본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다. 사사건건 중요한 건마다 지난 10년, 20년간에 걸쳐서 뭐 그전에도 계속 그랬죠. 그래서 한국이 힘이 생기면 일본한테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둘이 좀 사이 좀 좋게 지내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재명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부응하면서 셔틀 외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교토 가서 다카이치 고향에 한 거 하고. 교토는 오사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사카가 제2 수도법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다카이치가. 그래서 그런 희한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또다시 초대하고 이게 사이가 좋다는 거를 트럼프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다카이치를 엄청 때려잡았거든요. 이게 중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미국인과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말 나오자 트럼프가 전화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이케가미가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카이치가 너무 외교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찍소리 못하고 죽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미래를 일본에 맡기겠습니까? 체질도 엄청나게 약화된 마당인데 톡 건드리면 부러질 정도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요. 이 내용이. 이 발언을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중순경에 한번 나왔네요.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 중국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다카이치가 앞뒤 안 가리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야, 이게 상대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금년 초에 1월 달에 이재명은 가서 하나의 중국 인정하겠다. 반중 시위를 다 차단시켰죠. 그게 또한 트럼프의 메시지였으니까. 파트너십 그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과의 관계들이 절단되면서 잘려져 나가면서 일본의 미래에 있어서 심대한 피해를 아마 입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유사한 발언이 1월 달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중국 갈 때 중국이 우리와 일본을 어떻게 다르게 보겠습니까? 여기서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천덕꾸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 기존 체제가 다른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세력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공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격일 가능성이. 내지는 일본이 워낙 취약해진 모습이 노출됐다. 한국과 대별되면서 그런 느낌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자본의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라면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충분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간당간당한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떤 외부의 힘이 있다. 우리 지금도 IMF가 왜 발생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개입이었다. 그래서 한번 흔들어 털어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제학자들이 그런 분석을 못하죠. 그건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 거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설명하고 논문 쓰고 그랬을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뭔가의 공격이다. 저는 한국을 때리려다 그러다가 한국은 버텨냈고 일본이 맞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충분히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본 망하면 큰일 나죠. 트럼프가 이렇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밉지만 살려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요 AI에 찾아보니까 잘 나오네요. 좀 전에 그 언급을 할 때 그것도 원래는 자기가 읽어야 될 원고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애드립으로 한 이야기, 적극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전화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보도된 적 없잖아요. 이랬겠죠.
쉽게 말하면 야 니 죽을래? 앞뒤도 못 가리고 이랬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언급이 없다. 조용해졌다. 아예 말을 안 한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있어가지고 일본은 점차 구석으로 몰려간다. 근데 대안이 없다. 일본은 국민들도 그냥 거기만 쳐다만 보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기는커녕. 이것이 일본이 망조가 들은 게 아니면 뭐가 망조가 들은 거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례적 외환 개입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지난번 98년, 이게 28년 만인가 그렇다는데, 저 때가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번은 복합적인 것이라 이번에는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도 아베는 믿긴 미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치명상을 갖고 있다. 목숨을 구할 정도로만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인 체질은 한 단계 더 떨어지게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 북미 수교가 되고 한반도에 본격적인 투자 바람이 불 때, 지금 이제 뭐 AI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투자가 될 때 많은 일본 내에 있는 조총연계 자본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동포들 자본이 막 한반도계 자본들이 지금은 다른 이름 속에 갇혀졌다, 숨겨져 있지만 많이 탈출해서 한반도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그때 이게 며칠 전에 소개를 드리면서 왜 그랬는데,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왜가 많이 설명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프타 건부터 미국이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키기도 바빠요, 지금. 사실은. 네, 이건 다른 세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디 흠집 내기. 이게 일본이 망가지면 트럼프의 계획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큰 걸림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제인가 오늘인가 기사가 났죠. 이게 울상을 하고 등장한 왼쪽의 여성이 일본의 뭐 재무상인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인정했어요. 엔화 안정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이 공동 개입. 그런데 이게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설명이 없어요. 전 세계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 개인적 시나리오와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게 미국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정도였다니까요. 이게 자, 다카이치는 갈수록 더 대외적인 행보를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돈하고 원화랑 일본 엔화의 환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1년치거든요. 1년치인데 지금 1000원당 110엔인데 그래프 형상이 되게 안 좋죠. 일본은 지금 체질이 되게 약화된 상황이고 트럼프가 거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란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해결하고 그다음 북미 종전이란 말이에요.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회복해야 돼요. 자, 우리도 문재인 때 북미 종전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유턴을 맞았고 그걸 회복하는데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이번에 대통령 더 이상 못해요. 이번엔 끝이에요. 이번에 자기가 디딤돌만 놓는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자기의 후신이 지금 뭐 JD 벤스한테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려면 이번 11월 달 선거에서 대패해가지고 기가 죽은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때 되면 이미 레임덕에 들어가요. 미국은 4년 이전에 대통령 임기가. 그래서 이번에 돼야 되거든요. 그 코앞에서 일본을 쳤다. 누군가가. 한국을 치다가 안 되니까 일본을 쳤다. 이게 다카이치가 아무리 밉더라도 다카이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다카이치의 발언권은 박탈당하겠죠. 오늘부로.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이 정도 비율로 오른 적은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5년 기준으로 보니까 제법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그때 확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안 좋은 신호로 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미운 일본을 도와주러 잘못하면 일본이 IMF 맞는다 이 이야기예요. 일본은 IMF 맞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겁니다.
예. 일본 국민들은 이미 돈을 다 퍼줬어요. 이미 정부에다가.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북미 정전 격렬하게 반대했죠. 아베가 반도체 소부장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그다음 기시다가 한국 내란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저는 크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한줄 더 적어야 되겠죠. 다카이치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시도했다. 즉 미국의 계획을 의도했던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계획을 파토내려고 했다. 왜? 지금 중국과 화해한 상태거든요. 다극화 국면으로 가면서. 자, 이 중요한 길목에서 초를 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띨빵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전략적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그랬든지 간에. 예. 그런데도 다시 일본이 힘들어지니까 개입했다? 도와주려고 일본이 안 망가지게. 이거는 이번 사태가 중차대하다는 겁니다. 일본 어느 방송에서도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개입하는지. 일본 국민이 1억 2천만이 1억 3천만이 몰라요. 아무도. 일본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 이거 한 번 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금값을 1976년부터 체크한 거예요. 최근까지. 자, 이거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금값이 이런 물가 인상도 있으니까, 예, 한 2020년부터 2020년 좀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 바이든 때입니다. 이때 코로나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미국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때도 위험했는데 그 다음 우크라이나전으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의 패색이 미국이 이길 것 같았으면 금값이 오르겠습니까? 미국이 다시 패권을 장악했으면 금값은 내리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냥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 거짓말 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색이 짙었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500불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좀 전에 엔화 치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 잘하고 있던 이란을 어떤 핑계를 갖다 대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안정화됐어요. 지금 그때 요거 제가 이제 캡처할 때에도 4,500달러인데 오늘 물어보니까 4,100달러에서 4,100달러 정도로 좀 안정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고 위험한 거예요. 이게 큰 변환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주도국, 패권국의 화폐 가치가 똥값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란전을 벌였고, 이걸 역전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북미 종전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규모 경제적 투자와 그리고 기술 표준의 전환. 그 발판은 누가 만들어주냐? 한국이 만들어준다.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일본의 경제가 흔들린다. 한 나라가 무너진다. 일본이 지금 세계 한 3, 4, 5위 경제 대국이에요. 그거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트럼프의 계획은. 그리고 세상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개입한 겁니다. 예, 이런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